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무기 K2와 K9 자주포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폴란드로 첫 수출을 했고 전 세계가 한국이 만든 무기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와 뜻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와 뜻이요.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기팔이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도는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통 가지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삶의 진로가 바뀌어 무기팔이로 전락을 했고 뿌리가 힘의 논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몸통도 힘의 논리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것이고 몸통 넘어 중동권에는 노상 전쟁의 화염의 그 위험성이 휩쓸리고 있고 가지가는 이미 힘의 논리로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아서 사는 민족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음의 민족, 운용의 주체라는 것이죠. 음의 민족, 운용의 주체가 어떻게 힘의 논리의 대명사인 무기를 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K9을 어떻게 명품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K2 그 탱크를 어떻게 명품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명품은 선순환,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시스템을 깔아놓을 때만이 명품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지 힘의 논리 무기를 가지고 명품이라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떠한 교수나 어떠한 철학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슴 아프게. 말을 안 들으면 싸움하는 이들이 있다면 총칼을 앞세워서까지라도 그들을 진정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내세우는 이들이 있어요. 싸운다고 총칼을 앞세우래. 그게 힘의 논리지. 그러다가 네가 총칼을 앞세우는 네가 언젠가는 운은 돌고 돌게 되어 있어. 태양은 운이 아니에요. 태양은 활동의 주체로서 너의 업을 사게 만드는 그게 그렇게 밝은 곳을 비추는 게 태양이지 태양은 운을 안 줍니다. 그 운을 주는 게 누구예요? 달이에요.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 음의 기운은 신이고 그 신에서 나의 모든 기운은 비롯되는 것이라. 그래서 달이 또 주는 의미가 둥근 달에서 반달에서 초승달로 변해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운은 돌고 돈다는 얘기예요. 네가 오늘은 힘이 세갖고 총깔로 이래갖고 이놈 까불면 혼나 라고 하지만 태어나서 젊어서 병들어 늙고 병들어 죽는 게 인간인데 자기의 늙음은 생각지를 않아. 너의 그 힘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한단 말이야. 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돌고 도는 운의 의미를 뭘로 주느냐면 그것은 바로 달인 것이에요. 우리 민족은 힘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이 아니에요. 운용의 주체인 여성이 활동의 주체가 되겠다고 머리 깎고 군복 입고 군대 가는 거나 머리 깎고 치마는 벗어 던지고 바지 입고 행위 현장 사회에 와서 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다 살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에게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없습니다. 운용의 주체에게 충전받지 못하는 활동의 주체들은 더더욱의 양양상충의 기운만을 일으킬 것이에요. 그게 지금 핵심 몸통 중국과 가해 몸통 소련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또 아프리카 대륙은 노상 전쟁을 하며 부족과 부족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를 한 번만 따져봅시다. 왜 반도가 뿌리인가? 두둑 일본은
지정학적 보면 오키나와 섬으로부터 크고 작은 섬들이 이 한반도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딱 한 번의 전쟁을 일으켰죠. 그게 태평양 동맹. 근데 그 한 번의 전쟁은 사실 두둑 일본을 일깨우기 위한 것에 있고 하나 되기 위한 합의를 보는 결과를 있어요.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말미암아 반도 뿌리가 나타났고 이 반도 뿌리로 말미암아 거대한 중국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앞으로 일본과 미국은 전쟁할 일도 없고요. 경제적 싸움으로 신겨루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 있는 이 반도 세력을 통해 대륙 세력을 견제해 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반도와 대륙은 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 돌리면 큰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 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중심잡이 질량으로 있느냐는 것이죠. 왜 어머니는 운용의 주체인데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그 중간에 서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역할 다 하지 못하면 자식을 감싸주면 이 어머니는 신랑과 금이 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음의 기운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반도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기를 팔아갖고는 세계 평화 이루지 못합니다. 정신양음 빈물질의 화합의 에너지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어느 쪽으로서도 치우치지 않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여야가 노상, 심의 논리로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의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고 활동의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기를 파는 이상 서양과 중국 또 일본은 노상 긴장감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운용의 주체로서 정신장애 질량을 놓쳐갖고 육성살이 육성량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활동의 주체 이 남자들이 육성량을 놓치고 살아가 사회적으로서 어떠한 역량도 발휘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는 것이고 무기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정신량을 생산해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제가 2024년이 통일의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1대 36년, 3대 108년이 통일의 원년이라. 2024년 전후로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통일의 원년이란 뭐냐면 서양의 육생 물질 문명이 해양 태평양을 통해 두둑을 거쳐 열도 일본을 거쳐 반도 뿌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생 물질 문명의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우리가 육생 물질 문명의 장족의 발전을 이룬 만큼의 중국도 이에 따라 20몇 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죠. 여기서 해야 할 것은 해양 세력을 통해 육생 물질 문명이 들어왔다라면 육생 물질 문명, 이 육생량에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과시켜서 대륙 횡령열차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는 핵심 몸통 중국을 통해 히말라야 산맥, 천산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해의 몸통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갖고 서양 가지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육성량은 해양 태평양을 통해 들어온 거고 정신량은 뿌리에서 대륙을 통해 나가는 하나의 원의 순환을 그려야 하는 것이고 그때가 2024년 전후가 된다면 통일의 원년으로서 자리합니다.
북한의 개방은 그로 인해 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개방을 시킬 수 있는 그 때는 아직도 멀고도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이게 해양과 대륙을 잇는 대륙의 순환 열차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뿌리인데 뿌리에서도 남쪽이라는 것이에요. 남쪽은 운용의 주체고 북쪽은 활동의 주체인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운용의 주체가 더 활발하느냐? 동서의 에너지 질량이 열로 들어왔어요. 남쪽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육색량을, 정신량을 부과시켜 갖고 북한을 통해 하나는 그 핵심 몸통 대륙으로, 하나는 가해 몸통 소련으로 러시아로 올려보여야 하는 게, 그게 2024년 전후고, 그때부터 통일의 원년에 들어들기 시작하고, 이게 스며들면 통일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기파리 국가가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 것이죠. 당약 먹기에는 꽃감이 달지 많이 먹어보십시오. 세계 질서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 것인가. 자, 이 질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